1950년 겨울 끝도 없이 밀려오는 중국군의 인해 전술. 중국은 수적 우위로 정면을 압박하고 동맹국가 한국군을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우리 전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포위하여 야간 기습과 기괴한 악기 소리와 함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인해 전술은 군복을 벗고 어민의 모습으로, 영주권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여러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예시가 바로 서해 앞바다입니다. 해상 민병으로 등록된 준군사조직인 중국 어선단으로 서해를 가득 메워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도 모자라 때를 지어 몰려와 우리 해경의 단속을 무력화하고 슬그머니 해상 구조물을 들이밀어 자기들의 땅이라 주장하기 위한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대상은 바다를 넘어 대한민국 본토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공군이 전선의 약한 틈을 타 뒤를 차단했듯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대판 인해 전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2025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은 약 98만 명, 곧 100만 명을 넘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귀화자 총 1만여 명 중 56.5%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전체 영주권자 20만 명 중 무려 82.5%가 중국 국적입니다. 이 수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정의하는 중국인의 범위는 우리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한 영주권자나 귀화자로만 봐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뒤흔든 사건으로 뉴욕 주지사의 수석 보좌관을 지낸 중국계 미국인 린다선은 중국의 지시를 받고 대만 공무원들의 주지사 면담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정부의 공식 성명서를 중국에 유리하게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주지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중국 관리들을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받기도 하였는데 그 대가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뉴욕의 수십억 원대의 저택과 페라리 등 슈퍼카를 구매한 혐의로 2024년 체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귀화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고위직에 올랐음에도 결국 중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시진핑은 공통된 문명의 정신과 조상의 뿌리를 언급하며 전세계 수천만 명의 해외 동포들은 모두 위대한 중국 가족의 일원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중국인을 사상적으로 교육하며 포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중국인은 영원한 중국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해외에서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동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 후 3년만 지나게 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줍니다. 2026년 지방선거 기준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는 18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중국인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인천, 충남, 강원,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이 8개 광역단체의 당선자와 2위 간 표 차이가 중국인 유권자 수보다 적었습니다.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결집하면 이미 지방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반면 중국인 귀화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이미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비하여 전 세계에 중국 비밀 파출소를 차렸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 조직은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운영되며 해외 화교대를 감시하고 중국으로 귀국을 종용하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을 협박해 압력을 넣습니다. 한국에도 이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위구르 인권활동가 홍콩 민주화 지지자들이 감시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그들은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한때 위구르인이 압도적 다수였던 신장은 중국 인구가 42%에 육박하며 45%인 위구르인과 거의 같아져서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이주라고 했지만 실상은 중국인의 이주를 국가가 장려하고 위구르인들의 출산을 억제하고 고유 언어와 종교를 금지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신이민 정책을 통해 본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워넣어 인구 구성 자체를 바꿔버렸으며 지금 대만에서도 중국은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과 주변 작은 섬들의 친중화와 신이민 정책을 통한 인구 구성 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화교 정책과 중국인에게 유리한 입국과 체류 제도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인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이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홍콩, 위구르처럼 우리가 저항할 힘조차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18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직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256평 규모의 토지를 29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대통령실과 직선거리 1.5km,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1km 거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세금으로 취득세까지 100% 면제해줬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땅 매입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막기는커녕 취득세까지 면제해주며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고 이미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10만 가구
인구 중 56.2%가 중국인 소유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림동, 가리봉동, 안산은 이미 중국인 밀집 지역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만의 상권이 형성되고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캐나다 서부의 밴쿠버이며 밴쿠버 인근의 리치몬드는 인구의 50% 이상이 중국계입니다. 상가 간판이 한자로만 돼 있어 영어를 못해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위챗 등 중국인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현지인이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현금이 유입되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정작 캐나다 현지 젊은 층들은 자기 고향에서 집을 못 구해 외곽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2023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을 시행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쉽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학 안에 침투해 사상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전 세계 대학에 설치한 중국어 문화교육기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자 이름을 빌린 언어문화교류센터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입니다. 실제로 2022년 강원도 공자학원에서 주최한 중국어 손글씨 대회 대상을 받은 작품이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이 직접 쓴 시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로 인하여 2025년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공자학원의 문제가 직접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는 공자 아카데미를 왜 그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한 거 아십니까? 미국 FBI가? 정확히는 제가 그 사실은 그거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데 총장님께서 그거 모릅니까? 간첩 기관으로 규정했는데 미국 FBI가 그거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자학원을 사실상 스파이 기관으로 보고 2017년 118개였던 공자학원을 현재 7개로 줄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 24개가 그대로 운영 중입니다. 통치하려 하고 속국으로 만들려는 위험성이 있어서 중국과 혈맹을 자처하는 북한조차 김일성 때부터 3대에 걸쳐 중국을 절대 믿지 말아라는 말이 유언처럼 전해져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중국과 가까웠던 인물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2013년에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고 2017년에는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중국 측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숙청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북한이 내부 친중 세력을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와 이념도 다르고 대치 중인 북한마저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외교적 영향력 확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접하는 모든 민족을 결국 중화의 일부로 흡수하거나 지배하려 해왔습니다. 위구르도, 티베트도, 홍콩도, 지금의 대만도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조용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위구르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외치려 해도 이미 늦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